한 푼만 주세요. 10살 소녀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약을 사야 해요. 하늘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을 강민호에게 내밀었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기만 했지만 민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의 시선이 소녀가 내민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낡고 바랜 은팔찌. 그 디자인을 보는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팔찌는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세상에 단 하나만 만들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민호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불과 1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태산건설 본사 47층 전무실에서 민호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발에는 수제 구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수백억 규모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어요. 민호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에 없던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전무님, 오늘 저녁 7시에 윤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렸어요. 윤서아, 그의 약혼녀였죠.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이자 집안끼리 정해진 결혼 상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해 주세요. 민호는 늘 그랬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랑 때문이 아닌 가문의 이익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민호에게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삶.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15년 전 뉴욕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만 가슴이 뛰었어요. 박지은. 자유롭고 순수했던 그녀와의 사랑은 민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의 강요로 끝이 났죠. 지금도 가끔 그녀를 그리워했지만 이미 다른 세계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호텔에 일찍 도착한 민호는 드물게 시간이 남았어요. 전무님,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시 걸어볼게요. 늘 바쁜 일정에 쫓겨 살던 그에게 이런 여유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무심코 발걸음을 옮긴 민호는 어느새 서울역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이를 만났어요. 서울역 근처 계단에 앉아있는 작은 소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작은 종이컵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평소라면 돈을 주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의 손목에 있는 팔찌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아, 이거 우리 인연의 표시야. 언제나 간직해줘. 10년 전 뉴욕의 어느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민호가 미대생인 연인 박지은의 손목에 직접 디자인한 팔찌를 채워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예뻐. 평생 간직할게. 지은의 환한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지은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었죠.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팔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민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무릎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엄마 이름이 뭐니?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지은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어요. 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파서 집에 계세요. 많이 아프세요. 하늘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민호의 마음을 찔렀어요. 민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하늘이의 컵에 넣었습니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하늘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늘아, 아저씨가 네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저씨의 눈빛에는 나쁜 사람 같지 않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니까 도움이 필요했어요. 따라오세요. 하늘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약속은 취소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아와의 저녁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뒤로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울역 근처의 낡은 골목길로 향했어요. 맞춤 정장을 입은 민호의 모습은 그곳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운동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소리를 냈어요. 민호의 수제 가죽구두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하늘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민호는 좁아지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빨래가 널린 낡은 건물들, 깨진 간판들, 곳곳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 이곳은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민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0년 전 뉴욕에서 함께했던 그녀는 항상 밝고 희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그녀, 캠퍼스 잔디밭에서 스케치하며 웃던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민호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가 낡은 계단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반지하 입구였습니다. 여기에요. 민호는 그 계단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지은과 헤어진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을 수 없었던 거였죠.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일 거라는 것을. 하늘이가 작은 열쇠로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민호의 코를 찔렀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와 보니 정말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구석에 놓인 침대에서 누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야윈 여인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었어요. 어머, 지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민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야? 그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어요. 기침으로 인해 쉰 목소리였지만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은에게는 너무 가혹했어요.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병으로 흐려져 있었고 볼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이만 상황을 모른 채 두 어른 사이를 오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 데려왔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 순수한 모습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작았습니다. 부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스레인지 하나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구석에는 하늘이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재료가 부족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감기약, 해열제, 기침약.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라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지은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내저었어요. 오지 마. 옮을까봐. 그런 게 중요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 그 팔찌를 보고 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팔찌 이야기가 나오자 하늘이가 자신의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늘아, 밖에서 놀고 있어. 지은이 하늘이에게 말했지만 민호는 하늘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하늘이도 들어도 돼. 민호가 말했어요. 그는 하늘이의 눈매, 웃는 방식, 손짓하는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많이 아파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약도 비싸고 병원도 멀어서 잘 못 가요. 그 순진한 말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뉴욕의 그 차가운 겨울밤 공항 카페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우리 약속했잖아. 한국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젊은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난 네 앞길을 막을 수 없어. 넌 큰 그룹의 후계자잖아. 나 같은 사람과는 맞지 않아. 무슨 소리야, 지은아. 내가 뭘 포기하든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안 돼. 지은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나를 잊어줘. 그날 밤 지은은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지은아, 하늘이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늘이 생일이 언제야? 그런 걸 왜?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8월 15일이야. 민호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만약 하늘이가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들이 헤어진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하늘이가 말하자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냉장고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하늘아. 엄마가 뭔가 만들어줄게. 하지만 지은이 일어나려 하자 또 기침이 나왔어요. 내가 뭔가 사올게.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은이 거절했지만 하늘이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신 아빠 같아요. 그 순간 민호와 지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하늘아, 아빠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민호가 하늘이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엄마가 말해주셨어요. 아빠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늘이의 순수한 눈빛이 민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리고 이 팔찌도 아빠가 엄마에게 주신 거래요. 엄마의 보물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늘이가 자신의 손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하늘이의 말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은아. 민호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혹시 아니야. 지은이 민호의 말을 막았어요. 하늘이는 그냥 내 아이야.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은은 말을 잃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누구예요? 왜 엄마가 울어요? 하늘이가 지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야. 그럼 아저씨도 아빠처럼 좋은 분이네요. 하늘이의 순진한 말에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호는 지은의 상태를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일 병원에 가자. 병원은 이미 갔다고 했잖아. 제대로 된 병원에 가자. 내가 모든 걸 도와줄게. 안 돼. 난 네 도움은 받을 수 없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친구 도와주는 게 왜 안 돼?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지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아저씨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안 돼요? 하늘이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픈 거 저도 알아요. 밤마다 기침하시고 열도 나시잖아요. 하늘이의 말에 민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하늘아. 지은이 딸을 안으려 했지만 또 기침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지은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고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차를 부를게. 안 돼. 지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어요. 하늘이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10년 전의 실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는 지은을 부축해서 응급차에 태우고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괜찮을까요? 하늘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엄마를 꼭 낫게 해줄게. 응급차 안에서 지은은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줘.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간호사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저는 친구예요. 가족이 없어서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간호사는 민호의 명함을 받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태상건설 전무이사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하늘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배고프지 않니? 뭔가 사다 줄까? 아니에요.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늘이의 의젓한 모습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나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 이렇게 아픈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은이 병실로 옮겨진 후 민호는 하늘이와 함께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아, 아저씨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셨니? 1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심해져서 하늘이가 말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밤마다 기침하시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했어요. 민호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10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한다니. 아저씨,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늘이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가끔 울면서 누군가 이름을 불러요. 민호야, 민호야 하면서 민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엄마가 꿈에서 만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아빠일까요?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호는 목이 메었어요. 하늘아, 너는 아빠를 만나고 싶니? 물론 만나고 싶어요. 엄마가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거든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민호와 하늘이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은이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아. 지은이 하늘이를 보자마자 찾았어요. 엄마. 하늘이가 침대로 달려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지은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고마워. 하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무슨 진실? 지은이 시선을 피했어요. 하늘이 말이야. 하늘이가 내 딸이지? 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왜 말 안 했어? 왜 10년 동안 혼자 키웠어?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지은이 반문했어요. 너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 10년 전 뉴욕 한 고급 호텔 라운지. 임신 3개월의 지은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이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박지은 양이군.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우리 민호와 헤어져 주게.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결혼 약속도 했고. 사랑?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 말인가. 하지만 현실을 보게. 자네와 우리 민호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야. 강 회장이 체크북을 꺼냈어요. 얼마면 되겠나? 10억? 20억? 제가
왜 돈을 받아야 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에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네. 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수준의 가문과 결혼해야 하는 운명이 있어.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만약 거절하면 민호는 회사에서 쫓겨날 걸세. 상속권도 박탈당하고. 그게 자니가 원하는 건가? 민호의 인생을 망치는 게?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배를 만졌어요.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생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지은이 간신히 말했어요. 일주일만 주겠네.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네. 그날 밤 지은은 밤새 울었어요. 민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선택한다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지은은 민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민호와는 헤어지고 싶다고. 지은아, 농담하는 거지? 민호의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운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는 큰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고 나는 그냥 가난한 미대생이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 민호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포기하든 상관없었다고. 너와 하늘이만 있으면 됐어.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10년 동안 내 딸을 못 보고 살았다고. 그때 하늘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저씨도 왜 울어요? 하늘이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하늘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민호가 하늘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늘아, 사실 아저씨가 네 아빠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미안해, 하늘아. 아빠가 이제야 널 찾았어. 하늘이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하늘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가 그의 품에 안겼고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처음으로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10년.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병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석양이었지만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하늘이는 민호 옆에 앉아서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엄마처럼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하늘이가 그린 그림 보고 싶다. 민호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 해요? 아빠는 건물을 짓는 일을 해. 민호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병원에 왔어요. 커피와 아침 식사를 사들고 왔습니다. 지은아, 어떤 기분이야? 좀 나아?
응,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지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호는 하늘이에게 샌드위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어떨까? 건강검진이요? 응, 하늘이가 건강한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혈액 검사도 해보자. 아빠랑 하늘이가 정말 닮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얼마 후 하늘이와 민호는 함께 검사실에 갔어요. 하늘이는 처음 해보는 혈액 검사에 약간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아파요? 조금만 아파. 아빠가 손 잡아줄게. 민호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간호사가 하늘이의 팔에서 체열하는 동안 민호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사실 민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아, 잘했어. 정말 용감하네. 아빠도 아팠어요? 응, 조금. 하지만 하늘이가 있으니까 안 아팠어. 민호의 말에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 3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민호를 따로 불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치율이네요. 혈액형뿐만 아니라 여러 유전자 표지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특히 하늘이는 RH 음성 AB형이라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인데 아버님과 정확히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혈액형이죠.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의학적으로도 확실해졌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이는 분명히 아버님의 친딸입니다. 민호는 병실로 돌아와서 지은에게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지은은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중요한 건 앞으로야.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하늘이는 두 어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아, 아빠가 하늘이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이야기야. 민호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녁 7시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호야, 어디 있니?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 어디가 아픈 거야?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파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지금 말해봐라.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내일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서아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민호를 목격하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뭐해? 서아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지은과 하늘이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야? 서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아야, 소개할게. 이분은 박지은 씨고 이 아이는 하늘이야.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했지만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나랑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서아가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복도에서 서아는 민호를 다그쳤어요. 대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모르는 여자랑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야? 서아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누군데? 10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네 아이를 낳았다고? 그걸 그냥 믿는 거야?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액 검사로 확인했어. 하늘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서아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결혼 3개월 남았는데. 서아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 민호의 말에 서아는 절망했어요. 민호야, 제발. 우리 5년 동안 사귀었잖아. 그게 다 무의미한 거야? 미안해, 서아야. 하지만 난 하늘이와 지은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벌써 청첩장까지 다 보냈는데. 서아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보상은 내가 하겠어.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 민호의 냉정한 대답에 서아의 눈빛이 변했어요. 민호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 이 사회에서도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서아의 위협에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호가 병실로 돌아오자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하늘이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아까 그 이모가 화난 것 같던데.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하늘아. 하늘이는 잘못한 게 없어. 민호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지은은 민호의 표정을 보며 불안했어요. 자신들 때문에 민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호텔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내일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딸이고 지은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10년 전에는 아버지의 강요에 굴복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민호는 몰랐어요. 서아가 이미 강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을, 그리고 강 회장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같은 시간 강 회장은 서재에서 서아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호가 10년 전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아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혈액 검사까지 해서 자기 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와의 결혼도 취소하겠다고 하고요. 강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런 일이.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아의 물음에 강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10년 전에 한번 정리했는데 또 나타났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병원에 갔어요. 지은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갈 수 있어요? 하늘이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응, 하늘아. 하지만 우리 집이 아니라 새로운 집으로 갈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그는 이미 깨끗한 아파트를 구해놓았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구해주신 거예요? 응,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집이야. 민호의 말에 하늘이는 기뻐서 뛸 듯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지은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퇴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 지금 중요한 일이, 지금 당장 오라고 했다. 강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께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올게. 하늘이랑 새 집에서 기다려줘. 민호야, 괜찮을까? 지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민호가 아버지의 저택에 도착하자 강 회장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서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아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아버지, 제가 할 말이. 나부터 말하겠다. 강 회장이 민호의 말을 막았어요. 서아에게서 들었다. 10년 전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고? 민호는 서아를 노려봤어요. 서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는데.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고? 네 아이라고? 네, 하늘이는 제 딸이 맞습니다. 혈액 검사로도 확인했어요. 민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강 회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네 아이라고? 너는 그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거야. 아버지,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10년 동안 말 안 했겠냐? 돈이 필요해서 나타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10년 전 아버지가 강요해서 저와 헤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하셨잖아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저를 위해서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제 딸을 10년 동안 못 보게 한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진정해. 서아가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어요. 회장님, 제가 어제 그 여자를 직접 봤는데. 서아가 교묘하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수상해요. 민호를 보는 눈빛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산적이었다고 할까요? 서아야,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지만 서아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정말 민호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혈액 검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민호가 화를 냈지만 강 회장은 서아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 민호야,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여자와 아이를 포기해라. 그리고 서아와 예정대로 결혼해라. 안 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제 딸이고 지은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럼 회사도 포기해라. 강 회장의 최후 통첩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태상건설에서 나가라. 상속권도 모두 포기하고.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태상건설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와 하늘이를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강 회장과 서아 모두 놀랐어요. 정말로 회사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네. 지은이와 하늘이가 더 소중해요. 민호의 확고한 대답에 강 회장은 당황했어요. 설마 아들이 정말로 회사를 포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야. 서아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좋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여자가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자. 무슨 뜻이에요? 민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한번 봐야겠군.
강 회장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야,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서아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그 시간 지은과 하늘이는 민호가 마련해준 새 아파트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집이었지만 지은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엄마, 왜 시무룩해요?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하늘아. 그냥 아빠가 언제 올까 해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은 민호가 돌아온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강 회장과 서아가 서 있었어요. 당신이 박지은 씨군요.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얼어붙었어요. 들어가도 되겠나? 강 회장이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지은이 하늘이에게 말했어요. 하늘이는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시죠. 강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은은 마주편에 앉았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우리 민호에게서 떨어져 주시오. 저는 10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소. 강 회장이 수표책을 꺼냈어요. 얼마면 되겠소? 50억? 100억?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서 민호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서아가 끼어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민호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재벌가의 후계자예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만약 거절하면 민호는 회사에서 쫓겨날 거요. 그리고 당신들을 괴롭히는 일도 생길 거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요. 강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 지은은 무서웠어요. 3일 드리겠소. 3일 안에 민호 앞에서 사라지시오. 그럼 이 돈은 당신 것이오. 강 회장이 수표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오. 강 회장과 서아가 나간 후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하늘이가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지은이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시간 후 민호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하늘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민호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에서 낮잠 자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민호는 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발견했어요. 거액이 적힌 수표였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민호가 수표를 들고 물었어요.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건 설마 아버지가 왔었어? 민호의 추궁에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응, 왔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했어? 민호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지은이 민호를 달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줘.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라지라고 했어. 너한테서 떨어지라고. 지은이 힘겹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면 너를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울어서 눈이 빨간 상태였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민호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무서운 할아버지가 왔어요. 엄마한테 나쁜 말 했어요. 하늘이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늘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호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할게.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후 지은과 민호는 거실에서 이야기했어요. 민호야, 정말 괜찮을까?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가 회사까지 잃으면서 우리를 지킬 이유가 있을까? 무슨 소리야, 지은아.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너와 하늘이가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 지은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것도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은아, 나한테는 개인 재산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에 널 잃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민호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버지든 누구든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민호의 확고한 의지에 지은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절대 후회 안 해. 민호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다시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민호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서아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아야, 어제 아버지랑 같이 와서 지은이를 협박한 거 알고 있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건 회장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너도 거기 있었잖아. 민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호야, 제발. 우리 5년 동안 사귀었잖아.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게 다 무의미한 거야?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서아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민호의 솔직한 말에 서아는 절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민호가 위로하려 했지만 서아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오직 너만 원해. 서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야, 내가 잘못했어. 어제 회장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서아야, 일어나. 민호가 당황하며 서아를 일으키려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바뀔게. 그때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서아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아, 지은 씨. 서아가 지은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요? 지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민호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아요. 서아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예전에 다른 재벌가 남자들과도 만났죠? 그때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서아야,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지만 서아는 계속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에요. 혈액 검사 결과도 조작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서아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보면 결과가 다를 거리요. 서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이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충분해. 민호가 서아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민호야, 후회하게 될 거야. 서아가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나갔어요. 서아가 나간 후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아의 말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은아, 서아 말 신경 쓰지 마. 민호가 지은을 달래려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무서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돈 때문에 접근한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민호가 지은을 안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그때 하늘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하늘이가 지은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엄마, 저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요. 하늘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민호와 지은, 그리고 하늘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죠? 하늘이의 순수한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하늘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민호도 하늘이를 안으며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와 지은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위협과 간섭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아. 민호가 지은을 조용히 깨웠어요. 응? 왜 그래? 내일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지은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하늘이가 아침을 먹으며 물었어요. 아빠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올게. 하늘이는 엄마랑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무서운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하고 올게. 약속해. 민호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강 회장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민호가 들어오자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민호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강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오늘로 아버지와 저는 남남이 됩니다. 민호의 단호한 말에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태상건설도 상속권도 강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도 모두 포기합니다. 민호가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가 지은이와 하늘이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너 지금 미쳤냐?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냐? 네. 그게 제 선택입니다. 민호의 담담한 대답에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자식이.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민호가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네가 지금 가진 모든 게 누구 덕분인지 알기나 하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호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에 한 번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지은이를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뭐냐? 10년 동안 죽어서 살았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지은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리고 제 딸이 국어를 하며 살고 있을 때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지은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 회장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건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하셨죠? 제 인생을 망치겠다고 협박하셨고요. 그건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였잖아요. 좋다. 그럼 진짜로 모든 걸 잃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냐?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도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 강민호라는 이름도 쓰지 마라. 알겠습니다. 민호의 즉답에 강 회장은 더욱 화가 났어요.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그 여자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한테는 개인 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번 돈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뉴욕에서 투자한 부동산들, 주식 투자 수익들, 아버지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차릴 겁니다. 아버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요. 민호의 당당한 말에 강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군. 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잘 들었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민호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택문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나야.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정말 자유야. 지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최고야.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는 은행에 갔어요. 자신의 개인 계좌를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새 회사를 차리시겠습니까? 오랫동안 민호의 개인 재물을 관리해온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네. 작지만 따뜻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에는 새로운 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상건설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꽃집에 들렀어요. 지은을 위한 꽃다발과 하늘이를 위한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가 창문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하늘이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지켰다는 것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이 아닌 지은의 남편이자 하늘이의 아빠로서의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 민호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 지은과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어떻게 됐어?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민호가 지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무서운 할아버지랑 안 만나도 돼요?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하늘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하늘이가 잠든 후 민호와 지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호야,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고. 지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뒀어.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건축회사를 차릴 거야. 작지만 사람을 중시하는 회사로. 건축회사? 응. 태산건설처럼 돈만 아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 회사 말이야. 민호의 눈빛에 새로운 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새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하늘이가 새 집을 보며 신나했어요. 하늘아, 여기가 네 방이야. 민호가 하늘이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하늘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들과 책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 방이에요? 응, 하늘이 방이야. 마음껏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해. 하늘이가 기뻐서 뛰어다녔어요. 지은아, 너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민호가 지은에게 제안했어요. 무슨 말이야? 미술 다시 해봐. 네가 하고 싶었던 그 일 말이야.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10년 동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을 거야. 늦은 건 없어. 하늘이도 엄마가 그림 그리는 모습 보고 싶을 거야. 민호의 격려에 지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2달 후 민호는 하늘건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하늘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민호에게 보고했어요. 민호가 태산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몇몇 사람들이 따라 나와 함께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좋네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늘이는 새 동네의 초등학교에 전학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가 집 짓는 일 하세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멋진 아빠구나.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림을 그리셔요. 정말 예쁘게 그리세요. 하늘이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더 이상 국어를 하거나 숨어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은은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그림 정말 예뻐요. 수강생들이 지은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오랜만에 그려보는 거라. 오랜만이라니요? 이렇게 잘 그리시는데. 지은은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민호가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지은은 미술 강의를 하러 나갔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에 1등 했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 엄마 닮아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민호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회사는 어떠세요? 아빠 회사도 잘 돼가고 있어. 좋은 집들을 많이 지을 거야. 하늘건축은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었어요. 저소득층 임대주택, 독거노인을 위한 소형주택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로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네.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민호는 뿌듯했어요.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문화센터에서의 강의를 통해 실력을 되찾은 지은은 드디어 작은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전시회 하세요? 하늘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응, 작은 전시회지만 엄마 그림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됐어. 와,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호도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다시 꿈을 찾은 게. 지은의 첫 개인전이 열린 날, 민호와 하늘이는 꽃다발을 들고 갤러리에 왔어요. 와, 엄마 그림이다. 하늘이가 벽에 걸린 지은의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림들은 모두 가족을 주제로 한 것들이었어요. 민호와 하늘이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캔버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네요. 관람객들이 지은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1년이 지나자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의 하늘건축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고, 지은은 지역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하늘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정말 행복해, 하늘아. 민호와 지은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지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응? 지은이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늘이에게도 정식으로 아빠가 되고 싶고. 민호가 무릎을 꿇고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박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응, 좋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에서 잠자던 하늘이가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뭐 하세요? 하늘아, 아빠랑 엄마가 진짜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야호! 하늘이가 기뻐서 뛰어올랐어요. 마침내 운명의 팔찌가 이어준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었어요. 3개월 후 민호와 지은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화려한 웨딩홀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드레스 정말 예뻐요. 하늘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을 보며 감탄했어요. 고마워, 하늘아. 너도 정말 예뻐. 하늘이는 꽃잎을 뿌리는 플라워걸 역할을 맡았어요. 흰색 드레스를 입은 하늘이는 천사 같았습니다.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하늘이가 턱시도를 입은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제일 예뻐. 민호가 하늘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결혼식 당일 작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민호의 회사 직원들, 지은의 미술 동료들, 하늘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신부 입장입니다. 하늘이가 먼저 꽃잎을 뿌리며 걸어갔어요. 그 뒤를 따라 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목사님이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민호 씨, 박지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지은 씨, 강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지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하늘이가 반지를 들고 나왔어요. 10년 전 운명의 팔찌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듯이 이제는 결혼 반지가 그들을 영원히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에게도 특별한 서약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늘이를 불렀어요. 하늘아, 이제 민호 아저씨가 정말 네 아빠가 되는데 괜찮겠니? 네, 정말 좋아요. 하늘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어요. 민호 씨, 하늘이의 아버지가 되어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시겠습니까? 네, 제 생명을 걸고 서약합니다. 민호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아빠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저도 아빠 평생 사랑할게요. 하늘이가 민호의 목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목사님의 말에 민호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0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하늘이가 가장 크게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하늘이의 말에 민호와 지은은 하늘이를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운명의 팔찌가 이어준 사랑이 드디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